하루에 단 1분,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땀이 날 정도로 힘든 동작도 아닙니다. 바로 발끝을 조용히 들어 올리는 아주 단순한 습관입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처음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다리 저림이나 종아리 통증, 오후만 되면 무거워지는 다리, 밤마다 이어지는 불면 등의 불편함을 겪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종아리 근육이 바로 혈액순환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다리 끝에 있지만 그곳이 제대로 움직여야 혈액이 아래로 쏠리지 않고 위로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어렵다고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발끝 들기 운동은 단 1분이면 충분하고 집에서도 조용히 혼자 할 수 있어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이 짧은 동작이 왜 건강에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몸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우리 삶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조용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단순한 발끝 들기 동작이 건강에 그렇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혈액이 중력에 따라 하체에 고이기 쉬워집니다. 특히 오후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조금씩 피가 잘 안 도는 느낌을 보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노화라고만 여기며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다리, 특히 종아리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아리를 수축하고 이완하는 단순한 움직임만으로도 정맥 속의 혈액을 다시 위쪽으로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발끝 들기는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발끝은 땅에 붙이고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이 단순한 동작이 종아리를 자연스럽게 수축시키고 혈액이 위로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이 운동을 실천하면서 변화를 느낀 분도 계십니다. 지민 씨, 올해 69세이신 분은 인천에 살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마트에서 계산대 근무를 하시며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 많다 보니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무거워지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이 알려준 양치할 때 10번 발끝 들기를 따라 해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2주 정도 지난 어느 날 퇴근 후 다리가 전보다 덜 붓는 것을 느끼셨고 신발 자국이 덜 남는다는 점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민 씨는 지금까지도 그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단 1분의 발끝 들기만으로도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다리 붓기를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 작은 운동이 심장 건강과 혈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끝 들기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 단순히 다리 붓기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몸 전체, 특히 심장 건강과 혈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면 심장은 피를 힘껏 밀어내는 데 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잘 흐르는 호스를 사용할 때는 힘을 덜 줘도 물줄기가 멀리 나가듯 혈관의 흐름이 매끄러우면 심장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결국
심장 박동의 안정과 혈압의 균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순환계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처럼 간단한 운동을 통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실제로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벼운 종아리 운동을 꾸준히 실천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압 수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당 수치 또한 큰 폭의 변화 없이 조절된다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병원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 속의 작은 실천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순자 씨라는 76세 여성분은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지만 오후만 되면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셨습니다. 딸의 권유로 하루 3번씩 발끝 들기를 하게 되었고, 한 달 뒤에는 오후의 어지러움이 현저히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물론 약을 줄이거나 끊은 건 아니지만 몸이 더 안정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이처럼 발끝 들기는 몸속 깊은 곳의 흐름을 바꾸는 작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혈액이 잘 돌게 되면 심장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 집중력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심장이 편안해지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그 다음으로 좋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은 따로 공부하거나 퍼즐을 풀어야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산소와 영양이 뇌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혈류순환입니다. 우리의 뇌는 신체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혈류가 막히거나 약해지면 뇌는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기억력 감퇴, 집중력 저하, 멍한 느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발끝 들기처럼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전신 순환을 돕는 동작은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시키고 결과적으로 뇌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 국내 대학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가벼운 종아리 근육 운동을 매일 5분씩 실천한 고령자 그룹에서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BDNF는 뇌세포의 재생과 기억력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변화를 체감한 분도 계십니다. 현수 씨, 71세 남성분은 은퇴 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름을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자주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라디오 건강 프로그램에서 발끝 들기의 효과를 듣고 매일 아침 신문을 보기 전 1분씩 조용히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습관처럼 했지만 2주쯤 지나면서 머릿속이 조금 더 맑아지고 단어가 잘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현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몸을 직접 움직이면서 뇌가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도 아직 괜찮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죠. 이처럼 몸의 흐름이 좋아지면 뇌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또 다른 중요한 영역인 수면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몸의 혈류가 원활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잘 공급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잠들었다 해도 자주 깨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변화는 더 두드러지지요. 그런데 이런 수면의 변화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과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발끝 들기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근육 운동을 통해 몸의 중심 체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 후 체온이 서서히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오게 되는
생리적인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원리이며 억지로 잠을 청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앞서 언급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낮 동안 밝은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으로 전환됩니다. 발끝들기를 꾸준히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생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깊은 잠에 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 씨라는 76세 여성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쉽게 잠들지 못해 약에 의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스트레칭과 함께 발끝들기를 병행해보라는 조언을 받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한다고 잠이 올까?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순간 새벽에 깨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다는 사실을 직접 체감하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맑고 몸이 덜 무겁다는 기분도 들었고 무엇보다 스스로 잠을 잘 수 있다는 안정감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자연스러운 잠의 흐름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된 잠은 다시 다음 날의 활력과 의욕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감정과 마음 상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깊은 잠을 통해 몸과 뇌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또 다른 변화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마음의 안정, 즉 감정의 균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괜히 마음이 울적하다, 아무 일도 없는데 기운이 빠진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예전처럼 활기가 나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걱정도 크게 느껴지지요. 이런 변화의 이면에는 호르몬의 균형과 자율신경계의 흐름이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서 이야기한 발끝들기는 이 마음의 흐름을 바로잡는 데에도 부드럽고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가벼운 근육 운동과 함께 호흡을 조절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 스트레스가 쌓이면 증가하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은 운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균형이 회복되면 이유 없이 예민하거나 답답했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매일의 일상이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한 분 중 한 분이 태호 씨입니다. 올해 73세이신 그는 겨울이면 발이 차가워 잠이 잘 오지 않아 늘 짜증이 많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곤 했습니다. 딱히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한날 저녁에 TV를 보던 중 잠들기 전 발끝들기가 감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10번 정도 발끝을 들어 올리며 후 하고 숨을 내쉬고 수 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처음엔 잘 몰랐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고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도 내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다고 하셨지요. 이처럼 작은 동작이 몸과 뇌를 넘어서 마음속 불안까지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 참으로 고맙고도 따뜻한 변화가 아닐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좋은 발끝 들기를 실제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과 뇌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면 이제는 직접 실천해 볼 차례입니다. 좋은 정보도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듯 발끝 들기의 효과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천천히 실천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기본 자세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르이카마는 먼저 똑바로 서서 등을 곧게 펴고 벽이나 의자 등 몸을 살짝 기댈 수 있는 지지대를 마련해 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중심을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발끝은 바닥에 붙인 채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너무 급하게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는 후 하고 숨을 내쉬고 내릴 때는 수 하고 들이마시는 호흡을 함께 해보세요. 올라간 상태에서 3초간 유지한 후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속도를 지키면 종아리 근육에 자연스럽게 자극이 가며 무리 없이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는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50회 정도 반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처음엔 횟수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호흡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은 5번만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보세요. 이런 작은 반복이 쌓이면 오히려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발이 아니라 한 발씩 번갈아 해보면 중심을 잡기 위해 더 많은 근육이 사용되어 자극이 늘어나고 올린 상태에서 5초 정도 더 유지하면 근지구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해보는 것도 다리 전체 근육을 더 깊이 자극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팁은 앉아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래 서 있기 힘든 분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이 있는 분들께는 의자에 앉은 채 발끝 들기가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등받이에 가볍게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발끝은 바닥에 붙인 채 뒤꿈치만 조용히 위로 들어 올렸다 내리는 방식으로 서서 하는 것과 같은 호흡 리듬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발끝 들기는 누구나 어디서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그럼 이어서 이런 동작들을 연령별로 어떻게 조절하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발끝 들기는 서서 하든 앉아서 하든 기본 자세만 잘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나 생활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방법을 조절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오래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60대의 활동적인 분들은 아직까지 몸의 균형이나 근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 운동을 녹여 넣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양치하면서 10번, 점심 후에 5번, 저녁 식사 후에 다시 5번 정도. 일부러 운동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실천하면 훨씬 더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현 씨, 62세이신 분은 출근 준비 중 화장실에서 양치하는 동안 발끝 들기를 시작하셨고 그 습관이 정착되자 출근길 다리 피로감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하셨습니다. 운동할 시간은 없지만 이건 그냥 생활처럼 스며들어 좋다고 덧붙이셨습니다. 반면에 70대에 접어든 분들은 균형 감각이나 근력의 저하를 더 실감하게 되며 낙상의 위험을 특히 더 걱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속도를 줄이고 반드시 벽이나 의자에 손을 얹고 천천히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횟수는 3, 5회 정도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많이보다 꾸준히입니다. 순자 씨, 76세 여성분은 처음 3일 동안만 해도 종아리가 뻐근해서 포기할까 고민하셨지만 2주쯤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산책 중 휘청거림도 줄어들고 무서웠던 계단이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세 이상이신 분들이나 거동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께는 앉아서 하는 발끝 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의자에 앉아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여기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동작을 함께 병행하면 관절 유연성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앉아 지내는 분들,
또는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이 작은 동작이 하루의 리듬을 되찾아주는 소중한 시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발끝 들기는 연령과 상황을 가리지 않고 각자의 몸과 생활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운동을 통해 실제로 몸과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처럼 발끝 들기는 누구에게나 맞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느냐는 점이지요. 지금부터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나눈 몇 분의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분은 재현 씨, 62세이신 직장인입니다. 평소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그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운동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출퇴근이 바빠서 늘 미루기만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문 칼럼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발끝 들기를 보고 바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자리에 앉은 채로 뒤꿈치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조용히 반복했는데 그날 오후 유난히 덜 피곤하고 머리가 맑았다고 합니다. 그 경험을 시작으로 지금은 하루 2번 꼭 시간을 내어 실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순자 씨, 76세 할머니의 경험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계단 오르내릴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에 불안함을 느꼈고 외출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손녀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 덕분에 발끝 들기를 알게 되었고 욕실에서 양치하는 시간 동안 매일 10회씩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3주쯤 지난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전처럼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했고 산책길에서도 다리가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나도 계속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동식 씨, 올해 66세. 은퇴 후 혼자 사시는 그는 낮에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적다 보니 마음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하루 1분만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발끝 들기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로 매일 신문을 읽기 전 의자에 앉아 1분간 조용히 발끝 들기를 반복하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몸도 마음도 동시에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 좋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거창한 계획 없이 조용히 실천하고 그 안에서 분명한 변화를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 1분의 여유를 통해 작지만 깊은 변화를 시작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그 1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끝 들기라는 단순한 동작이 단지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정돈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 1분, 그 짧은 시간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안정되며 잠도 깊어지고 기억도 또렷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가 자주 붓거나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요즘 따라 자주 깜빡깜빡 하신다면 너무 거창한 운동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양치할 때 10번, TV 광고 나올 때 5번,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굳이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 없이도 몸이 먼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시작입니다. 가끔은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 쉽게 흔들리는 마음, 사라지는 활력.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하루 중 1분은 누구를 위해 쓰고 계신가요? 혹시라도 그 1분을 아직 남을 위해서만 쓰고 계셨다면 오늘부터 단 1분만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1분이 발끝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어도 좋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는 호흡이 되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순간이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작은 실천을 함께 해나가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응원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루 1분, 나를 위한 습관.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나를 지켜줄지도 모릅니다.